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이미 전쟁보다 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수는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왜 제 평생 가장 따뜻한 사람을 그토록 멀리 두고 살아야 했는지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두 노인의 손가락 끝에는 한 번도 시들지 않은 별 모양의 설탕처럼 달콤한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김말순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서울 외곽 작은 동네의 골목길은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살며시 내려앉은 가을 햇살이 좁은 골목을 따스하게 데우고 낡은 간판들 사이로 오래된 식당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죠. 말순이네라는 소박한 이름의 이 식당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곳이었습니다. 김말순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어요.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렵한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고 국물을 끓이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말순은 이 작은 식당을 혼자 꾸려가며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고 종종 전화 너머로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한 번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말순은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두 눈. 그녀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그리고 긴 인생이 남긴 흔적들이 오롯이 담겨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말수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은 어느새 일상의 반복 속에 묻혀버렸고 남은 건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존의 의지뿐이었어요.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또 하나의 가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은 늘 그렇듯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말순의 손맛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국물 끓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죠. 말순 씨, 오늘도 국물이 일품이야.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매일 먹는 똑같은 음식인데 뭘. 말순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녀에게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삶의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살아가게 했죠. 오후 3시 점심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말순은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심코 던진 인사말과 함께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간에 서 있는 사람은 하얀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자리한 외국인 노인이었습니다. 파란 눈동자가 유난히 선명한 그 노인은 말순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손님, 혼자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말순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손님은 드문 일이었기에 그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노인은 천천히 걸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어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죠. 뭐 드시겠어요? 말순은 메뉴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말순이 해석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이 기억하십니까?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국말, 그리고 별이라는 이름의 말순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적막한 식당에 크게 울렸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누구십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존 패터슨입니다. 50년 전 카페 블루문에서 당신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 그리고 매일 찾아오던 젊은 미군 병사, 존 패터슨. 말순은 마치 오래된 꿈을 떠올리듯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다시 찾는데 50년이 걸렸군요. 하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용암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말순과 존은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은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된 카페 전단지였습니다. 이것 하나로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커피와 함께 건네준 전단지죠. 뒷면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말순. 평생 잊지 못했던 이름입니다. 말순은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젊은 시절 필체.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존이 카페를 떠나던 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건넸던 그 순간을요.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말순의 물음에 존의 눈에도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곧바로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후로 한국에 돌아오려 했지만 삶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존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녀 역시 인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젊은 날의 설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분은 지금은?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슴 한편에 당신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이 그녀를 찾아가라였죠. 말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존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말순이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을 처음 본 날 나는 이미 전쟁보다 더 깊은 사랑에 빠졌소. 존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50년 전 그녀도 그 젊은 미군 병사에게 아름다운 감정을 품었었죠. 하지만 그때의 그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말을 걸지 않으셨어요? 매일 오셨으면서. 말순이 물었어요. 존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는데 당신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저 당신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젊은 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조용한 미군 병사.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던 그 푸른 눈동자. 사실 나도 당신을 알아차렸어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존의 눈이 커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셨잖아요. 처음엔 그저 외국인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당신의 눈빛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만에 꺼내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난 당시 약혼자가 있었어요. 대학 선배였죠.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었고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당신의 눈빛을 무시했죠.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존은 말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손에 반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을 멈추게 하진 못했어요. 말순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식당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한 달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수소문했죠. 쉽지 않았지만 결국 이 동네에서 말순이네라는 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식당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당신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용기를 냈죠. 말순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랑, 그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나를 별이라고 불렀나요? 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비밀을 밝혔어요. 당신이 내 커피에 항상 별 모양으로 설탕을 넣어 주었잖아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그냥 설탕을 넣어 주었는데 나에게만 특별히 별 모양으로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당신을 별이라고 불렀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행동을 기억해냈어요. 당시 그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작은 표현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저 커피에 별 모양의 설탕으로 마음을 전하려 했던 그 순간을요. 그 작은 별이 내 인생의 북극성이 되었소. 5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나는 별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어요. 존의 고백의 말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존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압도되었어요. 그 별 하나로 나는 희망을 품었소.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요. 존과 말순은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설렘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존은 매일 말순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5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말순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식들에 대해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 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존은 미국에서의 삶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아내의 죽음 후 느꼈던 상실감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존을 향한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이 아닌 세월을 견뎌낸 깊고 단단한 감정이었어요. 말순 씨, 우리 내일 산책 갈까요?
존이 제안했습니다. 말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첫 데이트 신청을 받은 소녀처럼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동네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햇살이 두 노인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말순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나는 다시 꿈을 꾸게 되었소. 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순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삶에 대한 기대도 설렘도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우리 둘 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말순의 걱정에 존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0년이 아니라 5년이라 해도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난 확신이 서지 않아요. 내가 다시 사랑할 자격이 있는지. 말순의 솔직한 고백에 존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요. 그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이 나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이후 말순과 존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차 두 노인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죠. 엄마, 지금 무슨 생각이세요? 외국인 남자랑 사귄다고요? 어느 날 말순의 아들 민호가 갑자기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전했던 모양이었어요. 민호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말순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금 외국인 남자 만나신다고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 되고 싶으세요? 민호의 거친 말에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식당 문이 열리며 존이 들어왔어요. 존은 상황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존 패터슨입니다. 당신이 말순 씨의 아들이군요. 존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민호는 그를 무시하고 말순에게만 집중했어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이 나이에 외국 할아버지랑.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를 좀 이해해 주렴. 존은 엄마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두 내 탓이오. 내가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했군요. 존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정말 너무 늦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말순의 절망적인 말에 존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 씨,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소. 존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 후로도 민호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자식들에게도 연락해 존의 존재를 알렸어요. 말순의 딸 미경도 전화로 걱정을 표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외국인 할아버지랑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엄마 나이에 그런 일은. 미경의 말에 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야. 이번에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거야. 말순의 강한 의지에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년 만이라고요? 엄마 혹시 젊었을 때 알고 지내던 분인가요? 말수는 간단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대학생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만난 미군 병사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5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을 찾아온 놀라운 인연을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네요. 미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한 듯 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할아버지. 미경의 지지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존과 말순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존은 말순에게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생을 함께 보내자는 것이었어요. 미국에는 내 집이 있고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요. 내 아이들도 당신을 환영할 거라 확신해요. 존의 제안에 말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미국은 너무나 낯선 곳이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존, 고마워요. 하지만 난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여기는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내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말순의 고민에 존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 머물러요. 당신 곁에서. 말수는 놀란 눈으로 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요? 미국에서의 삶은요? 존은 미소 지었어요. 내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삶이 있어. 그리고 내 집은 언제든 팔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존의 결정에 말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존은 한국에서의 영구 체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당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았고 체류 비자 신청도 준비했어요. 말수는 존의 진지한 모습에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차 존의 진심을 알아가며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존의 예의 바른 태도와 말순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말순아, 그 외국인 할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 같구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며? 동네 어른인 박 할머니가 말순에게 물었어요. 말순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0년 전에 잠깐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말순의 말에 박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인연이란 게 그런 거지. 맺어질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이야. 행복하렴, 말순아. 박 할머니의 축복에 말순은 감사했습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존은 말순의 식당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말순의 일을 덜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외국인 할아버지가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은 동네의 작은 화제가 되었어요. 저기 미국 할아버지 일하는 거 봐. 열심히 하네. 말순이 씨 복 받았네. 저 나이에 저런 남자 만나다니.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존과 말순의 이국적인 사랑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어느 날 존이 갑자기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와서 말순을 도와주곤 했는데 그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말순은 불안한 마음으로 존이 묵고 있는 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패터슨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여관 주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말순 씨. 패터슨 씨가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로 병원에 갔어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고 해요.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식당 문을 닫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병원에 도착한 말순은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존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저 오래된 병이 도진 것뿐이니까. 곧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순에게 존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패터슨 씨는 만성 폐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오래전 전쟁에서 입은 폐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이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말순은 존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존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소. 내가 한국에 오기 전 의사는 이미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여행을 감행했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존의 고백에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왜 내 평생 가장 따뜻한 사람을 그토록 멀리 두고 살아야 했는지. 말순의 흐느낌 속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하지 못했던 사랑, 그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연, 그리고 이제야 다시 찾았지만 곧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존에 대한 슬픔이요. 당신이 살아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어디라도 왔을 겁니다. 존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완벽해졌소. 말순은 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말순의 단호한 말에 존은 감동했습니다. 그는 약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내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존의 청혼의 말순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50년 전에 대답했어야 했던 말이에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두 노인은 조용한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병실은 잠시 사랑의 공간으로 변했어요. 존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50년 전 카페에서 말순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였어요. 이 반지를 늘 가지고 다녔소. 언젠가 당신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존이 말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은반지였어요. 말순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함께해요.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말순의 다짐에 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겠다고요. 존의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적어도 몇 달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순은 병원에서 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식당 일을 동네 지인에게 맡기고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말순의 자식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민호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호는 말순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존의 병실 앞에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패터슨 씨, 제가 무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어머니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존은 민호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약해진 몸으로도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내가 남은 생을 그녀의 행복을 위해 바치고 싶소. 민호는 존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말순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민호의 지지에 말순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구나. 병원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존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어요. 존의 의지력과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보살핌도 큰 역할을 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아지고 있어. 존이 말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말순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나아지는 게 나의 행복이에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존은 마침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존은 또 다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말순 씨, 내가 한국 국적 신청을 했소. 그리고 승인되었어요. 퇴원하던 날 존은 말순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존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내 경력과 특별한 인연을 고려해 특별 케이스로 인정받았소. 이제 나는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말순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었어요. 그들은 말순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존은 말순의 식당을 돕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성격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존과 말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존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말수는 그 옆에서 김밥을 말아주었어요. 그 모습은 마을의 작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패터슨 할아버지,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배울 거란다. 러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지. 존은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와 함께 삶의 지혜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말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말순과 존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노년에 찾아온 아름다운 사랑.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말순 씨, 정말 복받았네요. 그런 사랑을 만나다니. 이웃들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어요. 사랑은 멀리 있어도 결국 찾아오는 거란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찾아오는 거지. 말순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수는 그런 존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영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맛이 담긴 음식은 존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음식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존은 늘 말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순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약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일상은 소소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놓쳤던 순간들,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그동안의 삶에 대해요.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느 날 밤 존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아마 달라졌겠죠.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말순의 말에 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만났소.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기적을. 어느 날 존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작은 예식이라도. 말수는 놀랐지만 곧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말순의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존의 미국 자녀들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 말순은 단아한 한복을 입었고 존은 정갈한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사람의 눈빛은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어요. 50년 전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말순 씨.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존의 서약에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작은 교회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두 노인의 사랑을 축복했어요. 말순의 자식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결혼식 후 존과 말순은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존은 여전히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말순의 보살핌 덕분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들은 매일 저녁 작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들은 서로에게 같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늦게 와줘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 간단한 대화 속에는 50년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말순과 존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그들의 인연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랑은 결국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말순이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은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존과 말순은 매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동네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며 시간마저 초월하는 것입니다. 존이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종종 하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존과 말순을 보며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무렵이면 공원에서 산책하는 두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의 외국인 할아버지와 작은 체구의 한국인 할머니, 그들이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으며 나누는 말은 언제나 같았어요. 늦게 와줘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 속에는 50년의 시간,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말순과 존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도 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의 것이에요. 화려하게 알려지기보다는 조용히 간직하고 싶어요. 말순의 말에 존은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존의 건강은 조금씩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병원을 찾아야 했고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의 말순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말순 씨. 존은 종종 말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그런 그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았어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말순은 강한 의지로 존을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존의 건강이 나빠질 때마다 더욱 강해졌어요. 그녀의 힘은 바로 존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존은 말순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바다에 가볼까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존의 요청에 말순은 걱정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일 바다에 가요. 내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다음 날 말수는 존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옷과 담요, 그리고 존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챙겼어요. 그들은 택시를 타고 인천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에 도착한 그들은 조용한 해변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을의 바다는 쓸쓸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존은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고 말수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아름답소. 정말 아름다워요. 존이 감탄했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당신과 함께 바다를 보니 더 아름답네요. 그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존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 씨, 내가 떠나더라도 당신은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존의 말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존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당신과 함께한 이 1년이었어. 50년을 기다렸지만 이 1년이 그 기다림을 모두 보상해 주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존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의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 사진에는 50년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존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말순의 손을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영원한 잠에 들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간단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말수는 슬펐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존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말순의 가족들, 그리고 미국에서 온 존의 자녀들이 참석했어요. 그들은 모두 존의 따뜻함과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후 말순은 존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존이 50년 동안 써온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들은 대부분 말순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별이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말순은 존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50년 동안 얼마나 변함없이 자신을 향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말순은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존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존의 유지를 이어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패터슨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러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셨죠. 말수는 아이들에게 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존과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말순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어요. 그녀는 매일 저녁 공원을 산책하며 존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늦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매일 밤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말수는 존과의 사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은 비록 짧았지만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순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녀가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어요. 사랑은 결국 찾아오는 거란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말순이 마을 사람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